자, 반갑습니다. 구주입의 다산본원 중등팀장 정충현입니다. 다산중 친구들, 이번 3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마무리가 되었고요.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시험은 끝났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중간고사가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그리고 기말고사는 또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한번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중간고사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중간고사는 제곱근과 실수부터 인수분해까지 선택형 24문항이 나왔고, 중에서 중상 난이도가 13문항이 출제가 되었을 정도로 가벼운 분위기의 시험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좀 살펴본다면, 제곱근과 실수가 24문항 중에 17문항이 나왔을 정도로 좀 편차가 심하게 나왔고, 그리고 마지막에 연달아 4문제가 그래도 나름 중상 난이도의 문제가 출제가 돼서 전반적으로 중위권 친구들은 시험 보실 때 마지막에 시간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12번부터 21번부터 24번까지 오답률이 좀 많았을 거라 예상이 되고, 여기 있는 5문제들을 무리 없이 맞췄다면 아마 100점을 맞았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22번부터 24번까지 문제들이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3 x 플러스 1이 어떠한 자연수가 x를 구하라는 대표적인 유형이지만, 여기서 그래도 좀 특별하게 만나볼 수 있는 게, 보통은 x에 대한 범위를 주지만 여기는 특이하게 n에 대한 범위를 좀 줬었다. 이 부분이 이 문제의 특이점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저거를 전개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3에다가 누군가를 곱해서 어떠한 제곱수가 돼야 되니까, 누군가는 당연히 3 곱하기 어떠한 자연수의 제곱 형태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대입해서 정리를 한다면 루트를 포함하고 있는 숫자가 3K로 정리가 될 거고, 그것이 10부터 20 사이에 존재한다고 했으니 만족하는 K는 4, 5, 6 3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4, 5, 6을 맨 위에 식에 대입해서 정리한다면 x 플러스 1은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될 거고, 그렇다면 만족하는 x의 합은 228이 된다. 이 문제를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처음 시작할 때 저 루트 안에서 3을 좀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전개를 하신 친구들은 이 문항을 풀 때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근데 단순히 3에 무언가를 곱해서 내가 제곱수가 되었구나를 파악했다면 이 문제는 지금처럼 좀 간단하게 풀렸을 겁니다. 다음 23번 문항입니다. 지금 수직선 안에 형이 원 3개가 주어져 있는 상황에 BC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주어진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첫 번째로 문제에 주어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마이너스 1,0을 P, 마이너스 2,0을 Q라고 잡고 P를 중심으로 하는 가장 큰 원과 두 번째 원을 한번 살펴본다면, 가장 큰 원의 반지름은 정사각형의 대각선이니까 루트 2가 될 거고요.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은 정사각형 대각선의 절반이니까 2분의 루트 2가 될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AC의 길이를 구해본다면 PA와 PC의 합이니까 2분의 3 루트 2가 될 거고, A의 좌표는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2,0이 될 겁니다. 왜 A의 좌표를 구했는지 잠시 후에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다면 Q의 좌표를 마이너스 2,0이라고 잡고 우리가 가장 작은 원을 한번 살펴본다면 QA가 가장 작은 원의 반지름이 될 겁니다. 그러면 QA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선 A의 좌표가 좀 필요한 상황이어서 앞부분에서 A의 좌표를 구한 거고, 그래서 QA의 길이를 구한다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AB 가장 작은 원의 지름은 마이너스 2 플러스 2 루트 2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BC의 길이는 단순히 AC에서 AB의 길이를 빼주면 돼서 정답은 2 빼기 2분의 루트 2가 된다. 그래서 아마 많이 보지는 못했을 친구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분하게 수직선에서 길이를 구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이 문제는 좀 편안하게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24번 문항입니다. 이 문항은
워낙 많이 나오고 교과서나 학습지에도 포함되어 있을 문제인데 그래도 마지막에 닮음을 생각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이 문제를 조금 헤맸을 거다라고 예상이 돼서 이 문제를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풀어본다면 첫 번째 정사각형의 넓이를 S라고 하고 N단계의 정사각형의 넓이를 SN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렇다면 1단계 정사각형의 넓이는 첫 정사각형 넓이의 절반, 즉 2분의 1이 곱해진 상황인 거고 2단계 정사각형의 넓이는 1단계 정사각형 넓이의 절반, 즉 2분의 1 S1이 되겠죠. 이거를 S를 기준, 첫 번째 정사각형 기준으로 본다면 2분의 1의 제곱 S가 됩니다. 이러한 규칙성을 본다면 세 번째, 3단계에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는 다시 한 번 더 절반이 되는 거니까 2분의 1의 세제곱 S가 될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규칙성을 한번 본다면 N단계 정사각형 넓이 SN은 2분의 1 N제곱 곱하기 S가 되겠다. 그렇다면 5단계에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5제곱 곱하기 S가 되겠죠. 그래서 넓이비를 한번 살펴본다면 1대 32분의 1이 될 거고 넓이비를 이용해서 닮은비를 구한 다음에 한 변의 길이를 우리가 구해준다면 x는 루트 32분의 10루트 3이 됩니다. 그래서 5단계 정사각형의 둘레를 구하면 5루트 6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 있겠죠. 다만 닮은비를 활용하지 않고 직접 변의 길이를 구하려고 하셨던 친구들은 이 문제에서 시간을 좀 많이 투자했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총평을 본다면 앞서 보여드린 22번, 23번, 24번처럼 그리고 여기서는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21번도 확실하게 훈련을 해주셔야 되는 문제가 됩니다. 확실한 훈련을 통해서 좀 실전에서도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산중이 확실한 포인트를 보여주는 시험지가 이번 시험지였던 것 같습니다. 계산력을 요구하고 100% 유사 문항을 출제하지 않음으로써 시험 분위기를 가볍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100점을 맞을 수는 없었던 시험이고요. 항상 유비무환의 마음으로 상황선, 여기까지만 공부해야지 이런 선을 긋지 마시고 200%, 300%를 바라보면서 대비하신다면 어떠한 시험지를 주더라도 우리는 100점을 맞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기말고사는 과연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간단하게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기말고사 한번 본다면 특기점으로는 그래프와 도형을 연계한 문항이 4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도형을 사랑하는 학교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각 단원별로 어떤 포인트를 잡고 공부를 해야 되냐? 방정식 같은 경우는 방정식의 근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좀 정확하게 파악하실 필요가 있고 근의 조건이 주어진 문제, 그 다음에 도형에서의 활용 문제들을 좀 중심적으로 공부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정식의 키포인트로는 근의 공식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심화 응용 문제들, 그리고 도형에서의 활용인데 특히 닮음과 연계되는 도형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준비하실 때 좀 확실하게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함수는 절반 이상이 그래프와 관련된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래프의 축과의 교점인 꼭지점을 파악하시고요. 작년에 기출된 것처럼 그래프와 도형에 연계되는 문제는 아주 대표적으로 잘 나오는 유형이니까 이 부분은 확실하게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본인이 선행학습이 약간 부족하더라도 겁먹지 말고 차분하게 학습을 해주시면 되고요. 선행학습을 하셨더라도 방심하지 말고 구석구석 완벽하게 복습을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유형을 암기하고 그 유형을 연습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다산중 같은 경우는 궁극적으로 어떤 문제가 나오든 간에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력을 기르시는 걸 초점을 잡고 공부를 하신다면 기말고사도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제 우리는 구주입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